암을 진단받던 날 진료실에 나오며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했다. 터닝포인트란 사전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을 뜻한다. 인생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직관적으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혹사하며 살았구나. 바삐 살아온 내 삶의 시계를 잠깐 멈추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제가 책에서 암 진단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기술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다른 말로 전환점,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그 형태가 바로 암이었던 것이겠죠. 저는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마음가짐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뭔가 나는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거야 라는 선언이자 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목표에 인간은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몰입을 하면 내가 암 환자라는 것도 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글을 쓸 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요. 암 환자가 암에 대한 내용의 글을 쓰면서 제가 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때 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글을 쓰면서 몰입을 하는 그런 기쁨,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니까 아니 나 이때까지 글을 안 쓰고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교 교사였는데 저희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국어를 전공한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는 글을 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바쁜 워킹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암으로 인해서 쉼을 갖고 제 삶의 쉼표를 찍고 글을 쓰다 보니 글쓰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던 존재인지를 새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작가라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막 스스로 작가다,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제 자랑으로 그런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관심이 있었고 좀 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을 쓰고 한우 분들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책을 써보고 싶어요. 글을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고 어떻게 책을 정말 낼 수 있는지 실용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간단한 출발점은 쓰는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운동을 해야지 그게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쓰지 않고 작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든 분들이 다 글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우리는 잘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제가 글쓰기로 암을 극복했다면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몰입하시면서 내가 못 발견한 나의 행복, 기쁨을 찾으실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 진단받고 나서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춤을 배우러 가시고 댄스 경연대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공연 같은 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좀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모든 암 환우들이 시련을 겪었을 때, 암이 나에게 왔을 때 이런 삶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제가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겪는데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겪고 좌절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높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이 차이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2011년 국내 최초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제시한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저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내가 암에 진단받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건 다 회복 탄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라는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 우리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요. 아니, 마음에도 근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하죠? 운동하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근력이 있고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도 만약 저 사람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터닝 포인트로 삼고 싶어 한다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물체마다 우리가 탄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훈련도 하고 연습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러지느냐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김주한 교수님의 또 다른 책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회복 탄력성을 지니려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조절력, 2번째 대인 관계력, 3번째 자기 동기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3가지는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저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교사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잘하는 거, 학습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또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터닝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좌절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나는 더 높이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